안녕하세요. 세종대왕 홍성준TV의 홍성준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이 밝아가지고요. 네. 또 우리 또 김상수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또 콘스탄트 김. 네. 유튜브에서 콘스탄트 김 이렇게 돈 버는 아카데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항상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콘스탄트 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우리 김상수 대표님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제 유튜브에는 제가 이렇게 어렵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시는데 좀 더 우리 김상수 대표님을 좀 더 알고 싶시다.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콘스탄트 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네네. 때문에 나왔는데 또 2022년 돼가지고 또 화제가 되는 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증여라든지 상속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나오려고 하는 주제는 국민연금과 보험사연금 비교 네. 이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 새해 벽두부터 네네네. 한경련에서 네네네. 2055년도에 네네. 국민연금이 고갈되니까 네. 1990년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도부터는 네네.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네. 하고 폭탄 그 기사가 날라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그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 상태로 가면 국민연금 기급이 고갈되니까 네네. 앞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뜻인데 네네.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어떤 게 보면 저 원색적인 기사로서 사람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저도 기사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 상태로 아무 행동도 안 네, 하면은 네.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고요. 네네. 그러나 무슨 액션을 취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게 좀 늦춰지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그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연금은 지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적립된 적립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데 네네네. 기금이 고갈됐다.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 네네. 그러면은 부가 방식으로 바뀌어갖고 네네. 당해년도에 네. 그 연금 지급자한테 100조 원을 줘야 된다. 네. 그러면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조 원을 나눠서 줘야 돼요. 보험료를. 그게 부가 방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유럽 쪽에서는 기금이 고갈된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네네네. 벌써 고갈이 다 돼가지고 그 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매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연금을 가입자들이 나눠내야 돼요. 네. 그게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의 33%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겠지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아무 액션도 없으면은 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네. 못 받는 게 아니라 네. 부가 방식으로 바뀌고 네. 또 이제 앞으로 2055년도까지 23년 남았잖아요. 네. 24년 가까이. 네.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연금 개혁을 한다면 연금개혁.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소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라도 네네. 그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까봐 말씀을 네네. 먼저 드렸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과 일반 보험사,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하고 네네. 과연 어떤 게 더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까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요새 네. 노후 준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65세, 70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네. 젊어서는 월급에서 네. 통장처럼 쓰고 네. 늙어서는 연금에서 통장처럼 네. 노후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네. 노후생활비 준비하려면 연금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네. 뭐 근로자는 무조건 국민연금 들어갑니다. 네. 자영업자도 신고하면 들어가고 네. 있고요. 네. 또 자영업자도 최저 자기 그 기준 소득 원액에서 최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 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학생, 주부, 군인, 기타 등등 네. 실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과연 민간에서 취급하는 보험사 연금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을 먼저 넣을 것이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그래도 종신토록 보장받는 민간에서 네네. 그 판매하는 연금을 가입하려고 많이 네. 안내하고 네네. 특히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니까 네네. 그 상품을 가입하는데 네네. 과연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네네. 뭐 1년짜리가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선택을 하면 네. 20년, 30년, 40년 동안 넣어야 되고 네. 65세 때부터 네. 100세까지 살면 거의 36년 동안 또 네. 타야 되니까 네네.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네. 어느 게 좋은지, 연금 지급 측면에서 어느 게 좋은지, 네네. 기타 다른 것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입을 해야지
무조건 민간에서 판매하는 연금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정말로 신랄하게 한번 분석해갖고 정말 필요한 그렇죠. 연금부터 가입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필요한 연금이 뭔지 아니면 그 다음에 투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그거죠. 국민연금하고 그 일반 그 생보사나 손보사 연금하고 누가 더 좋으냐? 네. 여기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한번 찍어보자. 그렇죠. 오늘은 논란의 정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 잘 봤습니다. 이게 너무 잘 보신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요. 네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장점이 이겁니다.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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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유지하면 네네. 비과세요. 네네.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연금은 종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되겠는데 네. 비과세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비과세는 세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세금은 어디다 붙냐면은 네. 내가 연금을 막 넣어서 1억 원을 넣었어.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받는 연금이 2억 원이야. 네. 그럼 1억 원이 수익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한 번도 겁니다. 없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이자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없어. 네네. 근데 거기에 비과세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크다면 비과세 혜택이 좋은데 네네. 만약에 작다면 비과세 혜택이 별로 없다. 네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을 넣었는데 별로 이자가 많이 안 붙어가지고 네. 종신토록 받아도 네. 별로 비과세 혜택이 미미하다 네. 싶으면 좀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요? 장점이면서 문제가 네네네. 되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요 투자 수익률도 좋다, 복리의 효과가 좋다 하면서 네네. 그 투자 수익률에 대한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과연 그게 진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하다 보면 좋은 네. 점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민간에서 판매하는 생보사, 선보사에 네. 그러면 나쁜 점이나 불리한 점은 뭘까요? 네네.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별로 안 그 하죠. 사람들 팔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불리한 점을 네. 저도 이제 보험 전문가로서 네. 과거에 계속 보험 전문가였으니까요. 네.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네네. 한번 알아보자. 네네.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이 좋다 하는데 과거에는 국민연금은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1988년도에 시작돼서 네. 이 연금 정말 볼품없어. 아무것도 없고 이거 갖고 택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 요새도 나와요. 또 뭐라고 네. 나오냐면 네네. 국민연금 평균 네. 받는 사람들 50만 원도 안 돼. 나와요. 신문에 나와.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럼 50만 원 갖고 누구 네.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 가져요. 야, 국민연금 저건 들으나 마나네. 네. 망할 수도 있고 네. 안 들어. 이런 생각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네네. 현재 국민연금 수령하는 사람들이 50만 원 정도 받는 건 맞아요, 매월. 네. 그런데 그것은요. 가입 초기에 10년 겨우 넣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라서 네네. 20년 이상 넣은 사람만 저기 산출해 보면은 네.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20년 정도. 그러면 네. 우리 같은 세대는 30년 이상 넣거든요. 그래요? 그럼 150만 원 받는 거잖아요. 150만 원 받아요. 네. 지금들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네. 제가 볼 땐 30년, 40년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과거 세대는 얼마 못 받았지만 지금 사회초년병이다. 그 사람은 걱정 없다는 거고요. 지금 사회초년병이 아니라 과장이다. 네네. 그 사람도 특별히 걱정 없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네. 세부적으로. 일단 수익률 비교해 볼게요. 네네네. 자, 30살 먹은 사람 남자가 네. 3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한다. 네네. 그 보험사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네네. 65세 때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네네. 그 다음에 보험사는 변액연금을 3.375%로 굴러간다. 네네. 공시연금은 2.350%로 굴러간다는 조건이에요. 현재 네. 기준이거든요. 네네네. 뭐 K생명의 기준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연금은 100세까지도 지급한다. 네네네.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네네. 그럼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알아보겠습니다. 10만 원을 매월 납부한다. 네. 변액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네네. 그러면요. 총 납입은 30년 동안 3,600만 원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65세 때부터 31만 원 받습니다. 네네. 그러면 10만 원 내고 31만 원 받으니까 네.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90세까지 보통 산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네. 9,672만 원 받습니다. 아하. 268.7%니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없고요. 그리고 장수한다면요. 100세까지 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 3,392만 원. 372%입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60세부터 받는 거예요? 65세. 65세부터 동일하게. 받는 거다. 예. 예. 그래서 네네. 오래 살면 살수록 수익률 좋잖아요. 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은 얼마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딱 네. 10만 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99,000원인데 그 30년 동안 3,564만 원 내고 65세 때부터 54만 원을 이거 받습니다.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31만 원보다 많죠. 엄청 많네요. 그리고 90세까지 1억 넘겼습니다. 와. 1억
6,759만 원. 와. 470.2%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00세까지 살면 놀랍습니다. 100세까지 2억 3,20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무조건 하셔야 돼요. 651.1%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소득 없는 사람이 내거나 자영업자라면 자기가 다 내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반을 누가 내줘요? 네. 사업주가 내줘요. 사업주가 되죠. 그러면요, 사업주가 50% 지원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1,302.2%입니다. 그렇다면요, 네네. 변액연금 네. 최고 수익 대비 비교해서 네네. 무려 1000% 이상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와, 국민연금이. 1000%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낸다. 네. 가입하고 싶어요. 네네. 만약에 대학생인 자녀가, 네네. 가정주부가. 네. 그러면 뭘 넣어야 돼요? 국민연금 넣을까요? 변액연금 넣을까요? 국민연금 네. 1000%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반 최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만한 수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자영업자라고 지역가입자라면 500%는 적어도 더 많이 받죠.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20만 원 될 때도 있죠. 네네네. 변액연금은요, 20만 원 되면 7,200만 원을 총 납입하는데 네. 65세 때부터 62만 원 받습니다. 네네네. 90세까지 거의 2억 원 받죠. 1억 9,344만 원. 네네네. 그리고 100세까지는 2억 6,784만 원을 받습니다. 꽤 받죠. 예, 예. 공시 이율로 주는 연금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공시 이율이라고 해서 예, 예. 그 보험회사가 운영했던 자산운용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 요새는 한 2.34%로 계속 이자를 주는 겁니다. 네네네. 변동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시 이율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7,200만 원 넣으면요. 네네. 이거는 공시 이율이 현재 2.350%잖아요. 놀랍게도 36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적죠? 90세까지도 1억 겨우 넘습니다. 1억 1,310만 원. 네네. 100세까지는 1억 5,660만 원이라서 네네. 겨우 21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네네. 공시보다는 변액이 난데 네네. 변액연금은 또 투자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20만 원을 국민연금을 낸다. 그러면요, 총 납입은 7,128만 원인데 72만 원을 주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90세까지 2억 2,441만 원, 314.8%고요. 100세까지 사신다면 3억 원을 넘깁니다. 네네. 3억 1,072만 원, 435.9%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만약에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50% 지원한다면 871.8%. 와. 그래서 변액연금보다 한 500%더 수익을 최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험회사에서 지금 같이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국민연금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국민연금하고 아무 관계 없죠. 월급 그렇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로지 수익률만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30만 원 넣었을 때 좀 빨리 갈까요? 네네네. 변액연금은 1억 800만 원인데 93만 네. 원 받을 수 있어요. 좀 많이 받아 보입니다. 네. 90세까지 2억 9천 받고요. 네. 100세까지는 4억 정도 받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공시이율 상품은 너무 저조하죠. 저조하다. 매월 5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어. 거의 절반 좀 넘습니다. 네. 변액연금 비해서. 네네. 90세까지 1억 7천 받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100세까지 2억 3천 정도, 3,580 받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요. 와. 자, 그 총납입은 1억 692만 원, 89만 원 받고요. 네. 그 다음에 90세까지 2억 7,649만 원, 네네. 100세까지 3억 8,283만 원인데 네네. 보시게 된다면 사업주가 50% 지원하면 716%를 받고요. 최대 그 변액연금보다 340%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변액연금이 현재 3.375%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좀 과대 예. 해석됐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구간은 아니지만 거의 최고 구간에 속하는 40만 원 했을 때 변액연금 볼까요? 네네. 그 매월 12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90세까지 3억 9천이고요. 그 다음에 100세까지 5억 4천을 받을 네. 수 있고 공시이율 연금은요. 네. 73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90세까지 2억 2천, 네. 100세까지 3억 1천 정도 받고요. 국민연금은 105만 원을 받고요. 오. 90세까지 3억 2,857만 원, 100세까지 4억 5,494만 원인데 또 마찬가지죠. 사업주가 지원하면 638%. 와. 자, 그래서 260%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물론 자영업자가 가입을 하면은 요 기준으로 따지면 변액연금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변액연금은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요. 네네. 주식 편입 비율이 이 상품이 저기 80% 내외로 저기 채권에 들어가고 20% 내외가 네네. 주식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주식 수익률이 연평균 10% 이상 내야 돼요. 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30년, 40년 동안 막?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은 데서 무조건 국민연금이 유리하고 네네. 높을 때는 비슷해 보이나 네. 사실은 투자 수익률이 변동되는 변액연금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네네. 거기에다가 보험사 연금은요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변동되잖아요. 네. 공시이율도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네. 떨어지는 추세고요. 네. 그다음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주식이 네. 10% 수익을 낸다는 그런 가정은 좀 처음부터 좀 리스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국민연금 어때요? 확정적이다. 확정적이죠. 아. 확정적이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죠. 네네.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보험사는 이제 불안하다. 불안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변동되니까. 하셔야지 이제 노후 생활이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있어요. 세금 문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사는 네.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네네. 비과세 맞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뭐냐면요. 네네. 그 변액연금이나 공시이율연금을 가입했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안 해줘요. 안 그거는. 해줘요. 네. 네네, 안 해주는데 네. 물론 연금저축은 해주는데 그것은 지금 연금저축이 아니죠. 네. 국민연금은 과세는 합니다. 나중에 받을 때. 네네네. 그러나 대부분 원천징수하고 나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세금 냈다고 볼 수 없죠. 네네. 그런데 소득공제를 매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좋은 장점이죠. 결국은 이게 더 이득인가? 그렇죠. 네. 만약에 보험사에서 9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 네. 월 40만 원 내고. 네. 그러면 비과세 혜택 보는 그 금액이 3,788만 원 정도 돼요. 오. 그러니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네네. 근데 이것은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네네. 그만큼 못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소득공제 혜택으로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해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480만 원을 납부했을 때 매년 네.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는 79만 2천 원을 환급받고 네. 그걸 30년 동안 환급해주면 2,376만 원이고요. 네. 30년 동안 4%로 투자했다 그러면 그것은 4,442만 원이 되다 보니까 아. 어떻습니까? 이 국민연금은 무조건 소득공제가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다. 근데 보험사 비과세는 네. 불안정하죠. 제가 지금 90세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주식에서 10% 이상 낸다는 가정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소득공제가 훨씬 더 유리할 수 네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금액도 인상시켜 주는데요. 네네. 그 보험사 연금은 공시이율만큼은 네. 연동시켜 주는데 네. 공시이율이 지금 2.35%잖아요. 네네네. 나쁘진 않죠. 네. 근데 미래로 갈수록 공시이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뭐 떨어진다. 1%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어때요? 네. 연금액을 인상을 많이 못 받겠죠. 많이 못 받는다. 예. 올해 보니까 2022년도에 공적연금의 예. 그 연금의 인상이 2.5%로 확정됐어요. 아.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될 만큼 인상시켜 주니까 네네. 저는 이것이 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안정적입니다.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맞추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아,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한테 맞춰준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지급하는 연금이 있냐 이거죠. 아. 보험사는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아, 이거 내가 가입했는데 네네네. 배우자, 네. 자녀, 네. 부모님이 계시면은 네. 추가로 받아요. 네. 2021년도 1월 현재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을 받고요. 네네. 이건 계속 상승합니다. 네네. 자녀나 부모는 1인당 17만 5,330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부수적으로 받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아도, 아니, 가입했는데 이분들이 가입한 건 아니죠. 그래도 아. 남편이 가입하니까 아내도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이렇게 이거는 추가로 받아요. 이렇게 추가로 받으려면 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돼요? 아니, 내는 거 없어요. 똑같이 내는데, 네. 똑같이 내는데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네. 수당을 더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뭐냐면 그럼 배우자도 지금 사대보험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대보험 안 들었을 때 당연히 이걸 받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네. 자기가 또 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입하게 되면 배우자는 못 받아도 자녀는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 대신 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가입을 했다. 네. 그러면 양쪽에서 받으니까 네.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근데 부모님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예. 자녀는 이제 18세에서 20살 이제 지나서 이제 19세 미만. 자녀는 19세 미만인 경우가 많이 네. 없겠죠? 네네. 근데 부모님은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네네. 60세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65세에 내가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네. 부모님도 살아계실 확률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배우자는 살아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배우자가 또 어, 그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러면은 네네. 어때요? 나 죽고 나서까지도 계속 음.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받는 것도 네. 만약에 두 명치를 받는다. 네. 그러면 1년에 43만 8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네. 30년 동안 1,316만 원이고 4% 투자했다. 그러면 2,400 약 60만 원의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아하. 괜찮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 그 일반 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연금을 가입하면 네. 가입하고 나서 장애에 걸렸다. 네. 그러면 보장하는 금액이 조금이에요. 조금 없거나.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급 장애면 누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5년 넣었어. 30만 원씩. 네. 그러면 뭐 대충 2천만 원도 안 넣었거든요. 네. 그럼 그거로 끝이에요. 아. 2천만 원 갖고 연금 그렇죠. 받아야 돼요. 나중에. 네.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네. 가입하고 나서 일정 조건에 맞추면은 네. 장애 1급이 된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오. 죽을 때까지 지급합니다. 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얼마예요? 연금보험료 39만 6천 원이다. 네. 그러면 장애 1급일 때는요. 매월 75만 4,690원을 받습니다. 와.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차 네. 30세에 가입했다가 35세 장애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받아요.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수령한다. 네. 3억 6,226만 원. 어머나. 50년이면 뭐 5억이 넘겠죠.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것은 일반 연금에서는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못하죠. 여기만 지급하니까 당연히 이거 가입해야 되겠죠. 와. 이거 엄청나죠? 엄청나죠. 장애연금. 자, 그 다음에 100세 때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많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추가연금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끝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100세 때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있어요? 100세 받는 사람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세에 받았다. 네, 근데 죽었어요. 네. 그런데 아내가 90세야. 네. 그럼 아내가 죽을 때까지 또 받아요. 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받는 그 유족연금도 네. 아내가 10년 더 받는다 싶으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아니, 저기 10년 동안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네. 무려 7,777만 오.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도 좋다, 확정적이다. 네. 그러면서 부양가족 연금도 받고 그다음에 장애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받고 네. 다 받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좋은 게 아니죠.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이혼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어떤 보험사는 네. 남편이 가입했는데 아내랑 이혼했어. 그럼 내가 받는 연금 그냥 받는 거 자기가 네네네. 안 줘도 돼요. 네네. 그게 좋다고 얘기해요. 하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원래는. 네네네. 그럼 재산분할 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내가 연금을 다 받아도 딴 돈을 줘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이혼했을 때도 불이익은 마찬가지죠. 네. 근데 국민연금은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돼요. 오. 이혼한 여자한테 네네네. 아니 배우자한테.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내 연금액이 줄어들죠. 네네. 하지만 총량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나눠 갖는 거니까. 네네네. 5년 이상 결혼 기간 중에 나입한 네. 국민연금이 있다. 근데 헤어졌다. 5년 이상 살다가. 네. 그러면은 연금의 50%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은 줄지만 네네. 내가 받는 연금액만 줄지 네네. 전체 연금액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오. 그래서 그건 좀 디메리트가 아닙니다. 네네네.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파산하는 경우에. 보험사 연금은요 네. 파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시이율 연금은 네. 예금자 보호로 5천만 원만 보장해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1억 넣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천만 보장해주고 네. 5천은 날라가 버려요. 날라가요? 안 줘요. 오. 근데 물론 이제 저기 변액연금은 신탁형 상품으로 전액 보호는 됩니다. 네네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주죠. 오.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갈계도 부가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못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험사는 네.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뭐 네.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네. 국민연금은 무조건 안정적이지 않을까. 음. 9번째는요. 네. 혹시라도 불입하다가 납입하다가 압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험사 연금은 압류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럼 내가 못 받아요. 아.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압류 방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을 때 150만 원까지는 급여수급 전용 계좌로 받잖아요. 은행에서. 예. 그럼 손을 못 대요. 근데 대부분 예. 그 국민연금이 150만 원 이내거든요. 매월 받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어때요? 아. 내가 파산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네. 무조건 받죠. 네네네. 이게 장점이죠. 어.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저 일반 연금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 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초이스 하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네. 무조건 네. 만약에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그 보험사 연금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네. 당연히 국민연금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하고 나서도 네. 굳이 뭐 연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민간연금 네.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네. 근로자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자영업자도 들어갑니다. 네네. 무소속자, 네. 뭐 가정주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실직자라든가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다음에 59세 말까지 가입하거든요. 네네. 60세 되기 전에. 네네네. 근데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60세부터 64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까지 가입하면 어때요? 더 많은 연금액을 네. 받을 수 있다. 있다는 점이 오.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네네. 그 변액연금이나 이런 걸 가입할 때는 네네. 돈이 많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매월 500만 원, 1000만 원 낸다. 네. 그 비과세 혜택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금액이 많아야지 비과세 혜택이 그렇죠.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가입해요. 네네네.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네. 그것도 비과세거든요. 네. 하지만 자신이 그 정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몇십만 원 정도다.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국민연금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보험사 연금보다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국민연금 먼저 가입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한번 주신다면, 그렇죠. 그래도 먼저 이 국민연금을 못해도 한 40만원 이상, 네. 이 정도 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돈이 좀 남아 도우셔가지고, 네. 보험사 상품으로 선택을 하신다. 그때도 또 비교해봐야 돼요. 투자 비교해 상품하고 보시고, 네. 상품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금융 상품은 한 네. 번 선택하면 특히 보험 상품은 한 번 선택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잘못 선택했는가, 네네네. 잘못 구성했는가, 네네. 모자란 게 뭔가 네. 이거 반드시 전문가한테 한번 평가받아야 돼요. 네네. 평가 분석. 네. 그러면 조절만 잘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짜장면 그 맛이 없어요. 7,000원짜리. 그럼 음.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미리 음. 기존에 가입했던 것을 반드시 전문가한테 평가 분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네네.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내가 보험에 가입한 게 많아. 네. 근데 나한테 가입시켜준 사람한테 분석해달라고 그래. 그거 가능하겠어요? 안 하죠. 그 사람은 그걸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하지. 자기가 좋다고 팔았는데 나쁘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죠. 제3자. 네. 그 다음에 제3자도 보험사에 소속돼 있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보험사에 소속돼 있으면 어때요? 자기 거 팔라고 또 이상한 그쵸,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그쵸. 독립된 사람한테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그 어떤 지금 보험 상품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험 상품 가입해서 그럼 이제 그 약관이라든지 그런 계약서 네. 같은 거 다 있으시면 저도 예전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삼성 뭐 이런 생명이나 뭐 화재나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자격증 다 땄는데 그 가보면 일단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일단은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일단 이 상품을 설계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어떤 특히나 보험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자격증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주변에는 그냥 한 분야 이게 뭐 그냥 어떤 그냥 저도 보면 일단 그런 화재라든지 생명 이런 한 분야에만 계시는 거지 전체적인 통틀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성을 보시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네. 것은 네. 분석받을 때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과 더 중요한 건 공정성인데 네네. 만약에 동종의 일을 한다. 네. 그러면은 약간 좀 아전인수격이나 네네. 목적이 좀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고 자기한테 자꾸만 자기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의도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객관적인 사람, 그렇죠. 아무 이해타산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것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렇죠. 라이센스가 많은 사람, 네. 그 사람한테 만약에 받는다면은 네. 지금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꽤나 이게 제가 보니까 생각하기에 보험료 계속 나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한번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거의 10년, 20년 동안 계약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렇죠. 나가셔야 되는데 이걸 잘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게 돈 버는 길이에요. 뭐 이 김상tuk 대표님이 여러분들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약을 잘해줬으면 그 계약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실 것이고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근데 네. 계약을 잘못했으면 계약을 잘못해준 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된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10년, 20년 계약을 가셔야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판단 잘못하셔가지고 수익률이 잘못 나오거나 했을 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판 사람들한테는 어떤 책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보험사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사실 이게 지금 많은 보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보험사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여러 보험사에서도 보면 그걸 이제 다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다 분석하실 줄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하시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드리고 그런 어떤 장점을 제가 얘기드리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하는데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나.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